네, 12월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그야말로 온 국민이 비통에 젖어 있는 아침입니다. 대다수 희생자들이 주말 그리고 또 연말을 이용해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시각 현재 무안공항 현장에서 이 사건 현재 취재하고 있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김은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사건 발생 직후부터 무안 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취재하고 계신데요. 지금 네.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 20분에 그 무안공항 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네. 거기서 7시 25분 기준 140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나머지 34분의 시신은 지문으로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유족들과의 DNA 검사를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갑자기 동체가 파손이 되면서 네. 상당히 이게 어떤 경우에는 200m까지 날아갔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첫 브리핑에서 발표한 바로는 네. 동체 파손이 너무 심한 데다가 랜딩 직전이었기 때문에 승객들 일부는 안전벨트를 풀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동체 파손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 승객이 대부분 쏟아져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객도 비행기 파편도 흩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감식하시는 분들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시신 같은 경우 이제 부상자의 경우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인바퀴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또 사망자의 경우는 발견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을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된 데다가 그 사망자의 상태가 더 일반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거기에서 유족분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확인을 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더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장 어제부터 보니까 정말 오열을 하는 유족들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다 들리던데요. 밤사이에 유가족들은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사고 직후에 이제 공항으로 대부분 달려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또 신원 확인이 제대로 다 되지 않다 보니까 유족들에게 연락이 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속보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이제 어제 구호 물품이 한 오후 2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 자체가 무안공항 내부에서 대부분 이제 대합실에 유족분들이 다들 모여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자체가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유튜버 분들도 있었고 저를 포함한 언론인 분들도 많았고 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유족분들이 대부분 좀 일부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브리핑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항의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한 2, 30분이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망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로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가 되지 않아서 장례 절차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된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무안공항에 남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네. 근데 뭐 워낙 갑자기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유족들은 다 그러면 무안공항에서 밤샘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까지는 1층 대합실에 대부분 모여 계셨는데요. 예. 이게 조금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치하에 2층 대합실로 따로 유족분들이 옮겨져서 대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남도나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과 텐트를 설치해가지고 유족분들이 어제 하룻밤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인근 목포대학교 기숙사가 지금 방학이어서 비어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인계해서 오늘 하루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 제가 심각한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하신 사연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들 어떤 사연들이 좀 있습니까?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 프론트 관계자분이 탑승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기아 우승을 한 후에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가셨다가 원래는 오늘자로 귀국하시는 비행기 편을 예매를 해두셨는데 제주항공 어제 사고 발생한 여객기가 좌석이 비었다는 걸 알고 이제 급하게 당기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자녀분이랑 같이 하루를 땡겨서 입국을 하게 되셨는데 그 자녀분이 2021년생으로 이번 최연소 사망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3살 아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지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은 희생자분들 가운데 유독 광주 시민들이 많다, 이런 비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주소를 둔 탑승객이 81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께서 더욱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한 달이 건너면 지인인 경우가 지금 대다수인 상황이고요. 170여 명 중에 거의 150여 명 정도가 지금 광주 전남 지역 분들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광주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데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지역 전체가 조금 참담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에 계신 유가족들에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적십자사나 전남도나 광주시에서 바로 지원은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식이라든지 구호물품이라든지 숙식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원 파악과 사망 원인 분석과 이 진상 규명 및 이 추후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사실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제 또래의 친구들도 많은 데다가 또 부모님 세대 분들도 이제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구호물품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진상규명과 장례 절차 이런 것이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지금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우리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지금 그 대체로 확인이 어려워서 네. 지문이 체크 안 되는 경우에는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 DNA 검사는 시일이 좀 많이 걸리는 검사입니까? 아니면? 아마 지금 국가수에서 지금 현장 파견을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망자가 지금 거의 35구, 35구 정도이고 확인이 안 된. 네, 확인이 안 된. 그런데 더군다나 그분들 중에 이제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지문 감식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또 이제 DNA를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35분이랑 전부 다 매칭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이게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늦어도 이틀 안에는 될 거라고 소방당국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감식하는 것과 아무래도 국가수에 이송돼서 하는 것과 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공항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마 좀 늦어지는 분들은 그래도 2주 내에 파악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 2주 안에? 네,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기 뭐 정부나 관계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유족들의 항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부 당국이나 또 제주항공 관계자, 정치권 등에서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많이 가 있고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국토위원장 연결해서 또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좀 어수선한가요? 아니면 좀 질서 있게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잡혀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제 사고 발생 이후부터 저녁까지는, 브리핑도 마찬가지고, 소방당국이나 전남도에서도 이제 이게 사실 국토교통부랑 너무 밀접하게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도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총책임자가 오후 한 10시, 9시 다 돼서야 공항에 내려왔습니다. 제주항공 그 대표? 네, 대표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이런 공항 참사는 전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부재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사실 유족분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당국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30분간 이게 상황이 진척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보니 또 브리핑이 또 늦춰지고 이래서 또 유족들은 또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유족분들은 또 엄청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항의가 오고 가고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그 당국에서는 또 당황해서 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군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블랙박스를 열어보기 전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전문가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장에서는 조금 어떤 원인들이 문제였을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첫 브리핑 당시에는 그 버스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기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착륙에 랜딩 기어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네. 말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광주 무안 쪽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블랙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사실 이 사고 자체가 그 내란 전국에 터진 사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더 심란한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좀 지켜보고 있고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많은 기자들도 와 있고 내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 있고 또 유가족들도 계시고 또 정치권 관계자들, 정부 당국 관계자들도 있을 텐데 공항이 보니까 막 인산인해더라고요. 네. 지금도 좀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뭐 2, 3층에 네. 그래도 새벽 중에 조금 정리가 된 편이기는 한데요. 네. 아직 신원이 전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그 사망자 시신이 아직 이송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임시 안치소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겨울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그 시신을 안치할 냉동고조차 이송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유족분들은 계속 공항에 남아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렇다 보니 취재원도 마찬가지고 현장 이제 컨트롤 타워 조성된 분들도 이제 계속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인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 사고 당일보다는 조금 진정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취재하는 기자들도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 보면 기자들도 상당히 트라우마를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 김은지 기자 현장에서 마음 잘 잡으시고 취재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